네,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경제학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학위는 못했지만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를 하고 세계은행에 들어가서 한 5, 6년 일하다가 96년에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삼성전자에 갔다가 뭐 미국계 컨설팅 회사도 갔다가 다시 또 삼성증권 그 이후에는 뭐 회사를 하도 다녀가지고요. 뭐 우리 금융지주, 우리 증권 이런 곳들을 다 다녔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융권 생활을 많이 한 편이고 금융권 중에서는 드물게 은행, 증권, 보험을 다 겪어봤고 제조업 경험도 조금 있고 컨설팅 경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다가 2007년 말에 회사를 다니느라고 너무 앞만 달리는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컨설팅을 개인적인 컨설팅업을 하고 있다가 2013년에 하나투자증권의 사장으로 가서 3년 조금 안 되는군요. 한 2년 한 7개월 정도 사장을 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잠깐 그 당시 2016년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단 기획단에 가서 한 2달 정도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공약을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로 뭐 칼럼이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 같은 거, TV 이런 데 출연하면서 그러면서 지내왔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87년에 대통령을 직선하는 것으로만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 전체적인 권력의 구조상 또는 그 권력에 들어가는 그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.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정착을 못했고 정당 안에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의 지도자나 아니면은 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전혀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정당이 민주주의화했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주로 그래서 정당에 들어가는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정당의 인사이더들한테 잘 보여서 그 줄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마하는 거잖아요.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의원들도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략 공천이 뭐 상당수가 많고 전략 공천이라는 건 결국은 당 지도부가 이제 꽂았다는 말 갖다 멋있게 말하는 거죠. 두 번째는 경선이라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그 사람만 경선이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선을 자기들이 아예 말하자면 뭐 2명 중에 1명만 골라라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경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당의 어, 대표인 의원,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아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누리는 인사이더로서의 그 혜택이 있으니까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이 무슨 누구와의 친교를 통해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또 뭐 말씀 맞다나 정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썩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열린 경선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과거의 나쁜 관행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쐐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후보자가 나올 수 있다 하면은 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은 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응하게 됐습니다. 과거에 구닥다리 진영 논리식으로 생각하는 그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 말하자면은 쉽게 그 낙인을 찍는 버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 어떤 뜻으로 저도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보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진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시작이 노동운동이나 아니면은 반민주,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무슨 노동자를 신성시한다 그럴까요? 아니면 그 지나치게 노조를 신성시한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노조와 좀 부딪히는 것 같다
그러면은 뭐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그 진보들이 자주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제 뭐 보이기만 하면은 시장을 규제를 하자, 뭐 금지하자,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. 예를 들면 저번에도 제가 그 정치하십다에 나갔을 때 유시민 씨가 얘기 도중에 갑자기 자기는 만약에 자기가 뭐 왕 같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면 주택 보유를 뭐 두 채 이상은 그러니까 두 채를 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. 물론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 아무데나 그 금지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아주 뭐라고 할까 이거 본능적인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에는.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전체적인 그 사회 발전이나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굉장히 그 낳는 폐단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 경제의 중요한 경쟁의 원리를 그 해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러면 또 본능이 딱 보수라고 한단 말이죠.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기현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는 우리들을 일반적으로 나눌 때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수구냐 개혁이냐가 있다. 보수는 일반적으로 국가보다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을 선호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써먹을 논리를 쓰면 그건 수구의 보수이고 그 시장 경제라 국가와 시장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는 데 쓴다 그러면 개혁적인 보수가 될 수 있다. 보수 역시 그러니까 개혁 진보 역시 기존에 있는 어떤 뭐 노동 대기업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만들면 그건 수구적인 진보다.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그 사회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약자의 보호라든가 뭐 부의 불평등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존에 있는 논리를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계획적인 진보라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좁은 그 또는 과거의 시각에서 그 과거 그 노동운동이나 그 운동권 논리에 좀 벗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그건 너는 진보가 아니야. 이게 진보가 마치 무슨 저 낙인처럼 대단한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서로가 진보라고 싸우는 그래서 뭘 할 건지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러한 그 관행의 그 여파가 저한테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. 의정활동 계획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소수당일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대신에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그것이 정무위라든가 기재위에 갔을 때 적어도 공무원들은 이제 니들 죽었어 이제 이거죠. 헛된 소리 하거나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다 잡아낼 자신은 있다. 그래서 국정감시를 하는 데서는 아마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보통 정무에 보면 전문가가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. 그렇죠. 정무위가 뭐 보면은 금융산업을 아는 사람이 보통 그 위원회에 한 명, 두 명이 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위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도 많죠. 그런 분들이 대부분 친정부적 여든 야든 떠나고 그렇죠. 기존의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을 편을 그렇죠. 드니까 심지어는 뭐 요번에도 그렇지만 박용진 의원이나 재영경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 뱅크 반대하니까 아예 상임위에서 빼지 않습니까? 네, 그거 정말 잘못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당에서 시키고 뭐 어떻게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인터넷 뱅킹이 무슨 대단한 뭐 핀테크 뭐 혁신이나 되는처럼 말을 하고 나니까는 그냥 그대로 우르르 넘어가는 것이죠. 사람들이 까먹는 것이 제가 회사의 경영자로 일을 했다는 거죠. 회사의 경영자가 하는 일의 한 80%는 그 싫어도 직원들 만나서 들어주는 겁니다. 별의별 헛소리를 다 해도 하고 다 듣는 것이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가 느끼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자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뭐 소위 말하면 까칠하는 게 말하자면 뭐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는 척한다든가 지가 뭐 조그마한 권력을 믿고 뭐 이제 거드럭거린다든가 그럴 경우에 까칠한 것이지.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각 당의 뭐 정책 공약을
정리해서 뭐 발표를 했는데 저희 열린민주당은 아직 빈칸이라고 하는데 이번 총선이 유난히 정책이 실종된 총선이 되어버렸어요. 그리고 우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지금의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사람이 정책적으로 완전히 아이디어가 고갈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됩니다. 근데 원래 그러니까는 여당은 행정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무슨 정책이 있으면 그걸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여당이 무슨 새로운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낸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은 야당이 새로운 정책 공약을 내므로써 그걸 갖고 말하자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전선이 갈라지는데 아예 그냥 야당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사실은 그냥 옛날 거 재탕 삼탕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전선이 지금 안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.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약간은 비껴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촉구하고 해서 민주당이 좀 더 앞으로 나가도록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저희들이 좀 제시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는 뭐 정치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아무나 기본적으로 경제 전문가지 뭐 그런 것이 있죠. 근데 다선에 대한 제안이 나오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면 그것은 지역구에서의 당내 민주주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예 금지라는 식의 이제 말하자면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당내 민주주의가 활달한 나라에서도 현임자가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도전을 해서 나오기는 어렵죠.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다선에 대한 제한 문제 같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오래 버티려고 하는 이유 또는 뭐 다른 사람이 그만큼 갖고 있는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막 한국의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랑 같이 가는 거라서 이론적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정치적인 유권자들의 수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제가 딱히 뭐라고 못하겠네요.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를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2004년에 5년인가요? 우리금융에서 우리증권과 LG투자증권을 합병을 할 때 우리증권 노조에서 저를 한편으로는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해결 안 해주니까 또 간섭한다고 또 뭐죠? 노사 뭐 이런 거 간섭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게 검찰에서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던 게 있어요. 그거는 뭐 형법에 안 나오겠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던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던 8년, 7년, 8년 그 사이입니다. 그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개인 가족사로는 제 아들이 2005년인가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중국적자였는데 2005년에 그 국적법 바뀔 때 그때 한국 국적을 포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미국 가서 미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고 지금 30이 넘었는데 뭐 2008년에 간 이후 한 번도 지금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친구가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한국말 배우는 걸 거부를 하고 학생들과 잘 못 어울려서 조금 외톨이로 살아서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가 없을 거라는 게 뻔해서 아예 그럴 거면 자기가 결국은 미국 가서 살 거니까 미리 정리를 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그때 15살 때 정도의 국적을 포기를 했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제 딸이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딸인데
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보딩을 미국에서 다녔고 한국 대학교도 미국에서 다녔고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 취직을 할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 잠깐 좀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동안에는 한국말은 제대로 다 합니다만 그래서 당시 제 친구인 박선숙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인턴 자리 혹시 비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인턴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. 없었다고 마침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. 그래서 이거 내 딸이 인턴 취직하는 것이 반칙이냐? 그때 반칙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로나 사람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. 그래서 인턴으로 지금 국회 인턴으로 재직 중입니다. 깔끔하게. 현재